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 이번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입니다. 하시나 총리가 반정부 시위로 물러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박사가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세계은행 근무 시절 방글라데시를 담당한 경험을 가지신 서 박사께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저는 방글라데시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73년 9월에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첫 번 직장이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거기에 5년을 근무했는데요. 제가 간부 후보생으로 세계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해는 6개월 동안 2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소득 분배에 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때 막 소득 분배과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세계은행이. 네.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보스와나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때 막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세계은행에서 보낸 에코노믹 미션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가왈라라고 이제 인도 분이 미션 치프를 하고 제가 이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또 골치 아픈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자원을 해가지고 예. 방글라데시 담당 에코노미스트로 가서 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3주 기간 이렇게 출장을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6번 정도 방글라데시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입니다. 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말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예. 그 독립 이 전쟁 과정에서 파키스탄이 한 300만 가까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고 그때 이제 라만이라고 그 이제 독립 전쟁을 이끈 지도자죠. 네. 이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네. 이분이 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네. 75년도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러난 하시나 총리가 이제 딸인데요. 네. 이분의 딸인데 그때 이제 가족 부인까지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하시나 총리는 공교롭게 그때 독일에 가 있어가지고 예. 간신히 이제 살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나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러고 이제 망명을 하다가 81년도에 이제 방글라데시에 귀국을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군부 세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만든 아와미 연맹, 아와미 리그 AL이라고 하는데 아와미 리그 네. 거기에 당수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해요 국내에서. 그러다가 이제 1996년에 이제 총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시나가 총리로 당선이 됩니다. 네. 당선이 되고 그래서 취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해가지고요. 그 남아시아죠. 네. 인도보다도 더 빨리 이제 개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도보다도 1인당 GNP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먼 인터 섬유 산업이죠. 네. 섬유 산업을 이제 수출 산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중국 다음에 그 최고의 그 섬유 수출국으로 이렇게 부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시나는 집안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해서 총리가 됐고 네. 또 경제도 잘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기 집권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네. 자꾸 이제 그 야당을 탄압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제 정권이 무너진 거는 거기서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이제 공무원이 최고로 좋은 직업인데요. 네. 네. 거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의 30%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자녀한테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네. 제일 좋은 자리를 30%를 그 사람들이 결국 아와미 리그하고 집권당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반발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봉기를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걸 또 강경 진압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네. 400명이 넘는 한 450명이 된다고 그래요. 네.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4.19하고 비슷하죠. 4.19 때 이제 민주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때는 120명인가요? 100몇십 명이 죽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망명을 가고 여기 이제 45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그 3배 이상 큰 이런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총리를 보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습격을 하고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하시나 총리가 군 헬리콥터를 타고서 인도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자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럼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자기가 이 임시정부를 이끌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위라는 학생들이 무슨 소리냐, 당신 안 된다. 우리한테는 그 유누스 박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한 분이 우리는 그분이 이제 과도정부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부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외국에 이제 나가 있는 분을 다시 귀국을 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 정부 그 내각에는 각계각층에서 신망을 받는 이런 대표분들이 있고 두 사람은 학생 대표를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그걸 하는데 문제는 헌법에 의하면은 과도 정부가 90일 동안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기에 90일 할 일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90일 내에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뭐가 독재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뭐가 시작된다는 이제 꿈에 부풀은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90일 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는 한국인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죠.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도보다 GNP가 높다고 하니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1인당 GNP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방글라데시는 인도 오른쪽, 동쪽,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벵갈 많이 있고 거기는 이제 그 삼각주 지역입니다. 간지스강이 있고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인구 밀도가 그래서 높은 겁니다. 농사짓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이제 강이 범람을 하죠. 그래서 많은 또 이재민이 나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위 벵골 호랭이, 벵골 타이거가 네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좀 북쪽으로 가면 약간의 산악지대가 있어가지고 네. 호랭이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문명이 일찍 발달했죠. 그리고 주로 종교는 불교와 힌두교였는데 네. 한 1000년경에 무슬림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 개정을 강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슬림 무슬림 이제 회교가 네. 주 종교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6세기에는 무골 제국이라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지가 되고 그렇군요. 상공업이 굉장히 이제 아. 발달해서 그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이 네. 인도를 식민지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그 상업적 이렇게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47년도에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 독립을 하고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이제 힌두교가 많은 인도가 있고 이 무슬림이 있는 이제 파키스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슬림이 이제 지금 파키스탄과 네. 여기는 이제 동파키스탄을 그랬는데요. 네. 이제 이 방글라데시 이쪽에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지금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지금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도권은 서파키스탄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서파키스탄하고 종교는 같지만은 네. 언어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인도가 있으니까 거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원했어요. 예. 근데 이제 서파키스탄 무슨 소리냐, 니네들 독립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두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1년 12월에 인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벵골의 국가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정당으로는 아와미 리그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지부르 라흐만 이분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72년 초인데 거의 3년 후에요. 이게 이제 3년 후에 75년도에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흐만 대통령과 그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그 딸은 이제 독일에 있어서 간신히 살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지하루르 라흐만 성은 같은데 지하루르 퍼스트네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소장인데 이분이 집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은행에서 방글을 담당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담당했을 때는 라흐만 이제 초대 대통령이 있었고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담당하는 동안에 암살을 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하루르 소장이 새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76년 초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갔더니 그 미션 멤버들을 대통령이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대통령 관저에 가서 이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불행하게요. 네. 이분이 81년도 또 군대 내부에서 또 반란이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살을 당해요. 네. 그래가지고 83년부터는 에르샤드라는 중장인데요. 새로운 또 군사 정부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오래 이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네. 군사 정부가. 예.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글라데시 내셔널 파티, 내셔널리스트 파티라고 해가지고 네. BNP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아까 그 지하 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부인이 네. 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사람이 승리해 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예.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91년에 그런데 5년 후에 96년에는 아까 얘기한 아와미 리그가 승리를 해서 하시나 총리가 다시 집권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에는 방글라데시의 정치 지도자 주 여성입니다. 네. 하나는 초대 대통령 딸인 네. 하시나 총리하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지아 대통령 의 부인이었던 지아 네. 그분이 이제 그 야당이죠. 그 예. BNP. 예. 그래서 두 분 간에 치열한 경쟁을 그걸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에 하시나가 이겼는데 네. 그 다음 선거 그러니까 2001년에는 다시 지아가 이깁니다. 아,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었군요. 그러다 그 다음 2008년에는 네. 이제 하시나가 다시 네. 집권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나가 이제 독재자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5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네. 그래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탄압을 하죠. 이제 언론을 이제 억압을 하고 그래서 하시나 총리가 민주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화신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장기 집권 욕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독재자가 돼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부가 이제 지지를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이제 망명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 아까 제가 아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세계 옷 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한 3,500개 의류 공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4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상당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모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이 집 밖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이죠. 모슬림 국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 사태가 나가지고 전 세계 지금 패션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유명 브랜드도 생산은 전부 다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 영원 무역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유명 브랜드를 위탁 생산을 전공하는 데인데, 그래서 OEM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만 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경제는 그런 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네. 것 같군요. 현재 그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박사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유누스 박사는 뭐 방글라데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유누스 박사는 1940년생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경제학 박사예요.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 뭐 남부에 상당히 괜찮은 대학이죠.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고 이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고요. 제2의 도시 우리나라 같은 부산 같은 데가 치타공입니다. 그 치타공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70대 초에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농촌 지역을 가서 보고서 경제학자로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한탄을 하다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나 했더니 이게 이제 고리대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한 몇십 명한테 자기 개인 돈으로, 큰 돈도 아니죠. 교수니까 네. 뭐 돈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빌려주고 당신들이 이제 이걸 갖고 농사를 짓는데 뭐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어라. 그리고 이자 넣고 그냥 원금만 주면 된다. 그랬더니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을 갚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융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네. 그래가지고서 만든 게 그라민은행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민 은행을 해가지고 저 농촌에 어려운 분들한테 빌려주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남자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네. 전부 다 여자한테만 빌려줘요. 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 하나 이제 우리나라 게이같이요. 예.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이 그룹을 짜라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들 이제 자기 이제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도 서로 의논해서 각자 사업 계획이 따로 있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러고서 당신네들이 은행 융자를 받는 순번을 정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첫 번째 이제 순번된 사람한테 그라민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못 갚잖아요.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융자가 안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그 첫 번 성공할 수 빌린 있도록 사람이 돕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혹시 돈이 있는데도 거짓말 해가지고 안 갚는 거 예. 그런 걸 서로 이제 감시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라민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700만 명이 된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상환율이요 99%예요. 거의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에 그 외환위기 났을 때 네. 주택은행, 국민은행, 일반 서민들한테 돈 빌려준 은행들은 다 건실한 거예요. 네. 대기업한테 빌려준 은행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해가지고 네.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에서 이게 한 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소금융이라고. 미소금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죠. 유누스 박사가. 그래서 그 공로로 유누스 박사와 그라민 은행한테 노벨 커미티에서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는데 2010년경인가요? 제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있을 텐데 이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같은 또 경제학자 그러니까요. 저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가서 이제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이분하고 좀 이제 어포인먼트를 좀 약속을 잡아달라 그랬더니 의외로 대사관에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 2007년에 이제 정계 입문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나 총리가 이 사람을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말이 내가 와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 정권을 막 탄압을 받고 있는데 와서 이분을 만나고 가면 자기네들이 참 입장이 하다고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보질 못했는데요. 여하튼 이분이 이제 해서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라민 은행 이게 설립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그럼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쫓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누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기업하고 이걸 합니다. 네네. 세계적인 대기업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후에는 하시나 정부가 이 사람한테 한 수백 가지 건으로 고발을 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있지도 못하고 네. 영국에 가서 대학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네. 이렇게 일종의 방랑 생활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망명 네. 그런 상태인데 요번에 이제 네, 다시 와서 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식 정치인이 아니죠. 네. 경제학자고 사회운동가입니다. 네. 사회운동가인데 요번도 자기 힘으로 과도정부 수반이 된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육군 참모총장보다는 이분이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면 유누스 같은 이렇게 시민운동가, 학자 네. 이런 분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학생들이 중심에 있는데 네. 과연 그 할 수 있겠네. 우리 이제 4.19 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전면에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북한 간다 그러고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만약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죠. 네. 근데 1년 동안 별 이제 성과도 못 내고 이제 사회적 혼란이 그가 되니까는 군사 쿠데타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도 이게 과도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은 네. 군부가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많은 개도국이 경제 성장과 이제 이런 민주화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많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방글라데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겠어요. 학생들이 신뢰를 얻고 있는 유누스가 선도하는 과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하신 대로 난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난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유누스 박사가요, 네네. 에코노미스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제 그분 생각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기고문에서 유누스 박사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는 두 번째 해방을 성취를 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일으킨 혁명이 아니고 젊은이들에 의한 혁명이다. 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은 이런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내각에 그 요번 이제 시위를 주도한 학생 대표 둘을 내각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랬군요. 내각은 그 나머지 내각은 이제 각계 이제 상당히 이제 신망을 네. 받는 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부처에 청년 대표 하나씩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하시나 총리가 이제 독재를 하면서 사법기관, 그러니까 사법을 완전히 이제 총리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이고 이런 걸 네. 그래서 사법기관이 굉장히 이제 그 부패했고 또 교육도 학생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꾸 들고 일어날까봐 네. 그거를 이제 교육기관도 굉장히 정치화를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법기관과 교육기관도 굉장히 부패했다. 네. 그래서 정치 개혁과 더불어서 사법개혁, 교육 개혁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치안 유지죠. 네. 네, 치안 유지인데 지금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경찰이 발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한 거죠. 네. 우리 4.19 때도 마찬가지죠. 네. 경찰관이 학생들을 죽이기 싶어서 발포를 했겠습니까? 네. 발포하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경찰은 겁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 대부분이 지금 파업 중입니다. 일을 못 일을 하고 안 해요. 안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네. 교통 정리도 경찰 역할을 하고 아이고. 일부 이제 군인들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언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는 발포 책임자만 우리가 처벌하지. 예. 일부 이제 일선에서는 경찰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는데 일단 이제 군부가 네. 군부가 이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치안 문제는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게 어려운 과제죠. 정치 뭐 사법개혁 뭐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사법개혁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네네. 핵심인데 아와미 리그 집권당 네네. 이게 총리는 갔으니까 집권당이 다시 올 수는 없죠. 네. 근데 이게 이제 90일 후에 그냥 선거한다면은 집권당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시나 총리가 자기가 와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막고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제 BNP는 괜찮으냐? 이 사람들도 그렇게 네. 참신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 전체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참신한 인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와미 리그는 그냥 놔두고 BNP 그 야당을 좀 개편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지 이게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려면은 예. 지금 이제 90일보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이 이제 헌법에서는 90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헌 같은 걸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그게 제일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한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치안 네. 문제 이런 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와미 리그는 인도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시나 총리가 인도로 망명을 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학생들 이건 이제 미국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했던데 그건 네. 전혀 사실이 아닌데 네. BNP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야당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미국이나 서방 세계하고 좀 이제 가까운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BNP가 집권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런데 내용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세력 또 사회 각계 지체 존경받는 사람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리누스 박사가 BN 코블리전 정부죠. 거기에 대표가 돼가지고 네. 한 몇 년간 리누스 박사도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8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년간 수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 정치인들한테 좀 참신한 사람들한테 네.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쭉 들으니 4.19 학생혁명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4.19 학생혁명과 또 이승만 대통령 망명 그리고 5.16도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암살 등을 겪은 한국의 경험은 오늘 그 방글라데시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 집권에 네네. 대한 욕심입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하고 네. 또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하며 이게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장기 집권 해가지고 4.45 개헌도 하고 네. 그 3.15 부정선거 그때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장면 이제 이기봉 이제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인데 여하튼 이게 전부 다 장기 집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박정희 대통령도 뭐 한강에 기적을 이룬 장본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장기 집권입니다. 유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평생 집권할 수 있게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역사가 방글라데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군사 쿠데타도 있고 또 굉장히 업적이 있는 국가 지도자가 장기 집권 욕심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가 전체가 이제 해지는, 그래서 그런 걸 요번에 벌써 방글라데시 여러 번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 이제 유누스 박사 또 거기 이제 젊은 세대들이 Z세대가들이 뒤에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한국 우리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민주주의도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 체제가 돼가지고 정치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촉매제 역할을 유누스 박사가 해줘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개도이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그 두 가지 다 성공했거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방글라데시가 유누스 박사를 이렇게 지도자로 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한국 다음으로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굉장히 국제사회에 좋은 그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때는 탄압받던 젊은이였던 하시나 총리의 오늘 이렇게 인도 망명 이런 걸 보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초심을 잃는다, 또 균형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든 사람들이 숙고하게 만드는 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